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기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상한선까지 올리기 위한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주민공청회가 열렸는데 형식적 절차에 그쳤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월 150만 원인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를 법적 상한선인 월 20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어떻냐고 의견을 묻는 주민공청회 자리에는 50여 명이 객석을 채워 빈자리가 수두룩했습니다. 토론자는 모두 4명이지만 이 중에서 3명은 찬성 의견자로 채워졌습니다. 타 지자체와 다르게 우리 대구광역시 의회 의정활동비에 대해 갖고 다르게 이제 결정이 되거나 인상이 안 될 경우에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들의 그 사기도 저하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반대 토론자는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구공항 이전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공청회를 의회가 주도했어야 되고 시청사 이전하는 것도 역시 의회가 주도했어야겠죠. 집행부에 딱 이렇게 자꾸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의원들이 실력을 보여주면 지역민들이 인상하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낼 이유가 없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명목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는 월 50만 원, 기초의회는 월 40만 원을 더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방의회는 서로 앞다퉈 의정비 인상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의회뿐만 아니라 대구 9개 기초의회 역시 월 11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상한선인 월 150만 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조례가 개정되면 의정활동비 인상은 최종 확정됩니다. 인상이 되면 시의원은 한 해 의정비가 6,457만 원, 각 구군의회는 최대 4,600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의원들은 업무 추진비와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물론이고 해외 연수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로 받습니다. 대구시의회만 해도 절반 이상의 의원이 겸직을 통해 따로 돈을 벌고 있기도 합니다. 대구 시민단체는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각 자치단체는 긴축 재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시만 해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 비상재정 체계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대구 뉴스에서는 올 초에 시장 기능을 상실한 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남구 광덕시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광덕시장의 활력을 되찾아보려는 시도가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남구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건데요. 시장 상인들도 모처럼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춥고 어두운 가게를 쓸쓸하게 지키는 늙은 상인들. 빈 가게를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잘 나갔던 과거의 영광은 뒤안길로 사라지고 빈 점포만 넘쳐나는 남구 광덕시장. 오랜 세월 잠잠하기만 했던 이곳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낮에도 어두웠던 시장이 주말 저녁에도 환하게 불이 켜지니 완전히 딴 세상이 됐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광덕시장에서 시작한 겁니다. 텅 비어있던 시장에 MZ세대의 감성을 불어넣은 복합문화공간 더 광덕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시장을 찾아 몰려온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에 그동안 위축되기만 했던 시장 상인들도 덩달아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시장이 하나다가 불을 써놓으면 지금 컴컴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오고 하면 불 써놓으면 시장이 환히 살아나지. 그러고 이제 인스타 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긴. 옛날 감성의 사진관에서는 시장 사람들의 옛모습도 볼 수 있고 디지털 휴대폰 카메라 대신 아날로그 감성의 일회용 카메라로 인생샷 찍기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버스킹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기성세대들은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추억에 젖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SNS라든지 지금 여기 이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기 때문에 이 광덕시장에 새로 생긴 이 공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기에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왕래를 함으로써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과 또 상생할 수 있는. 평일에는 이 공간에서 남구 주민들과 광덕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예나 취미교실도 운영합니다. 또 남구의 1인 가구 어르신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더 광덕이 쇠락한 전통시장을 상생의 공동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도록 하는 성공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대보름하면 오곡밥의 나물 그리고 각종 부럼을 빠뜨릴 수 없죠. 맛도 맛이지만 대보름에 먹는 음식들이 영양소를 두루 갖춘 완벽한 식단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둔 전통시장.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튼튼히 하기 위해 먹었던 호두와 땅콩은 물론 갖가지 나물과 잡곡 등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 풍요와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던 선조들. 시간은 흘렀지만 여전히 그때의 풍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셔머니 때서부터 배워가지고 그래서 해먹어요 그냥. 오늘도 찰밥 먹고 나왔어요. 이제 대보름 맞이해서 매번 어머니께서 챙겨주십니다. 열량은 쌀밥의 80% 수준이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병 예방에 도움되는 오곡밥. 오곡밥에 들어가는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 소화기관에 좋고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노화를 막습니다. 또 팥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을 낮춰주고 콩은 노화 방지에, 수수는 다른 잡곡에 비해 항암과 항산화 효과에 우수합니다. 이때 몸이 찬 사람은 따뜻한 성질의 찹쌀을, 열이 많은 사람은 팥과 같은 서늘한 기운의 잡곡을 늘리는 등 체질에 맞는 섭취를 권장합니다. 도정이라고 하죠. 예, 도정하지 않은 그런 통곡물이기 때문에 사실 소화 흡수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은 좀 더 잡곡의 양을 좀 줄이시고. 오곡밥에 함께 곁들여 먹는 다양한 나물들. 가지수가 많게는 9종류에 이르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고사리와 같은 말린 나물을 섭취했던 것. 하지만 거친 섬유질 탓에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불린 후 한 번 데쳐 기름에 볶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과 육류, 가공식품 섭취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권장하는 완벽한 한상이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섬유질이 많은 이런 채소류 그리고 오곡 이런 것들을 먹어준다면 그 옛날에 뭐 먹을 게 없어서 먹었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건강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보름 음식만 제때 챙겨 먹어도 건강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풍미와 건강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담은 선조들의 밥상.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올해부터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옵니다. 경북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유학생 48명이 영덕군에서 예비학습을 시작했습니다. HCN 전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실에서 1:1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외 유학생들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교육을 해외 다른 나라와 함께 나누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의 사정으로 봤을 때도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우리가 이중 언어가 되고 기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온 학생들로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기초학습을 시작했습니다. Dạ thưa em đã tìm hiểu về văn hóa đất nước Hàn Quốc
là cái thứ nhất, cái thứ hai là em đã học tiếng Hàn. Thứ nhất là học thuộc bảng chữ cái, là các câu, các chữ, là luyện tập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Hàn Quốc ạ. 저마다의 부푼 꿈을 안고 온 이들은 2월 말까지 한국 문화와 직업 교육 한국어 등을 익힐 예정입니다. Tại Hàn Quốc nó đang có nhiều công ty nó đầu tư vào Việt Nam vậy ạ. Nên là sau khi em học ở đây xong em về nước em vẫn có thể làm được và ở đây cũng có thể làm được ạ. шалтгаан гэхээсээ илүүтэйгээр төмөр зам бол одоо нөгөө нэг одоо дэлхийд дахин илүү хөгжиж байгаа тэрнээс шалтгаан гэхээсээ илүү хөгжиж байгаа тал руугаа төлхөө явахыг хүсэж байсан. 경북교육청은 이번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해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달성군의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후 총선 채비를 마쳤습니다. 추 예비후보는 3선 중진이 돼 대구와 달성 발전에 더 큰 일군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달성군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8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수 후보자로 추천된 지 이틀 만입니다. 달성군에서만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추 예비후보는 이제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여 낡은 사고에 머물고 있는 586 운동권 정치 세력을 심판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생산적인 정치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추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을 만큼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 예비후보는 또다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달성군에 쌓인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달성군 조성을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우리 달성군에는 현재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또 제2 국가 산단 조성 추진, 그리고 농수산물 이전 확대 등에 관한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구 교도소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 추 예비후보는 복합 문화시설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여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달성군 추경호 예비후보가 시민단체가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며 추 예비후보의 공천 신청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추 예비후보가 공천 부적격 6관왕에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 출신 후보자 35명을 선정했는데 추 예비후보는 6개 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돼 35명 가운데 가장 많은 단체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쓰는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는 이 투표용지의 기표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이 중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가 결정됩니다. 정당명을 모두 적다 보니 투표지 길이도 상당한데요. 21대 총선 때는 이 길이가 48cm에 달해 역대 최장 투표지로 기록됐습니다. 남은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인데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했으면 하는 후보 이름 옆에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거명과 후보자 정보, 기표란뿐 아니라 투표관리관 확인란, 일련 번호, 선관위 청인이 기재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선거별로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후 인쇄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인쇄된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요. 투표관리관의 검수를 거쳐 포장과 봉인을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 봉인지를 붙이고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동행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냅니다. 개표 이후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표된 투표용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데요. 이의 신청 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없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도중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투표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투표 방법.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표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입니다. 다만 한 정당,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합니다. 인주가 덜 말라 묻어 있어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이외 여백에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 일속만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맞는 어떤 기준을 빨리 확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도 애가 둘인데 둘 다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집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나도 요번에 명절 지나면서도 보니까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를 낳아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의 경우 투표 현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이번 선거부터 특수기표 용구가 도입되는데요. 강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 확인을 끝낸 뒤 받아든 투표용지. 용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것조차 어렵지만 손수 투표를 마치고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투표 체험 현장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레일 버튼형의 특수 기표 용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손목 등에 감아 쓰는 밴드형과 입에 물고 사용하는 마우스피스형의 기존 방식보다 장애 유권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기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사표를 방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손떨림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기표가 어려운 문제를 보완한 겁니다. 장애인의 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용어집 제작도 이뤄졌습니다. 새로 개발된 레일 버튼형 특수형 기표용구가 도입되는데 기존의 마우스 피스형과 밴드형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체험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제작 가이드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용어집을 신규로 제작해서 새롭게 제작된 기표용구는 오는 4.10 총선 사전 투표부터 도입됩니다. 장애 등록 여부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필요한 유권자라면 현장에 비치된 도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하락세가 1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차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에 비해 0.12%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13주째 하락입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달성군이 논공과 화원읍 위주로 0.27%나 떨어졌고 중구는 대봉동과 남산동 위주로 0.17%, 남구는 대명동과 봉덕동, 구축 위주로 0.14% 떨어졌습니다.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1일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인 28일까지 대구 시민주간을 운영합니다. 시민주간 첫날인 21일에는 오페라하우스에서 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대구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민주간에는 역사 특강과 답사 프로그램, 박물관과 함께 대구 역사 아는 날,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 사진전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유원시설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전시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제60회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 8편을 선정했습니다. 보도 분야에선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이 보도한 통행료 폭탄 논란 연속 보도를 포함해 모두 4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통행료 폭탄 논란은 인천 지역 유료 도로의 문제점과 무료로 전환된 도로의 경제적 효과,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또 정규 분야 2편, 특집 분야 2편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정규 분야에선 SK브로드밴드 대구방송이 제작한 청년농부 포레스트가 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청년농부 포레스트는 경북 지역의 귀농 귀촌 청년을 밀착 취재해 우리 농촌의 진짜 배기 모습을 조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도적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재난방송 송출, 방송을 통한 인도주의 홍보와 긴급 구호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협회는 인도주의 활동 참여를 이끌기 위해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케이블TV 방송국 등의 전 회원사들과 함께 ARS 적십자회비 상단 배너 송출 및 모금 캠페인 홍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6년 최초 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올해 첫 보름달이 뜨는 오는 토요일, 대구 곳곳에서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무탈한 하늘을 바라며 오늘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